나는 365일 친구들 불러다가 파티를 즐길 거야. 전원주택이죠. 나는 오붓하게 그대와 단둘이 즐길 거야. 오두막 별장 쉼터입니다. 에라이 모르겠다. 나는 삽질이나 할란다. 농막입니다. 머리가 좀 이상하죠? 쥐머리도 관리 못하는 게 뽀글머리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구독자님들을 시겁을 시켜가지고 어쨌든 저는 연예인 아니니까 대충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골댁입니다. 요즘 농막, 체류형 쉼터 이야기가 뜨겁습니다. 며칠 전 저도 올려드렸었죠. 300평 농지에 10평, 숙박까지 가능하다. 10평짜리 숙소 지어서 숙박까지 가능하다. 메리트 충분하죠. 이런 시골 생활 요즘 유명 연예인들도 한몫 거들고 있습니다. 이영자, 김숙, 한혜진 등등 오도이촌 생활 보여주고 있죠. 사실 바쁘게 돌아가는 도시 생활에서 잠시 탈출해서 하루 이틀쯤은 쉬어가면서 풀냄새 맡아가면서 그렇게 일해야 하는 것이 좋죠. 맞는 것이죠. 전에는 시골 생활이라고 하면 전원주택을 떠올렸었죠. 크고 멋지게 지은 집에 정원에는 소나무까지 심어서 보란 듯이 멋지게 지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분들이 되돌아 나가셨습니다. 퇴장하셨습니다. 지금도 현실은 비슷하죠. 전원주택 구입하시는 분들 순서를 보게 되면 먼저 남편분이 마음에 드는 장소에 전원주택을 고르십니다. 여기저기 좋다는 곳을 먼저 보시고 원하는 곳, 그 동네 어디매쯤에 적절한 몇 집을 콕 찍어 두십니다. 그 다음요, 아내에게 빙그레 웃으며 이야기하십니다. 허락받기죠. 여보, 여기 어때? 싫어? 그럼 저기는 어때? 아내는 당연히 시큰둥합니다. 여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만큼 나이가 들었으면 더 적나라하게 알고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며 상추, 배추, 고추 몇 포기씩 심어놓고 아침에 풀법으로 물 주러 한 바퀴씩 돌아야 하죠. 또 있죠. 때가 되면 나가봐야 합니다. 끼니 때마다 바구니 옆구리에 끼고 마당 구석을 한 바퀴 휘 돌아야 합니다. 한두 번은 재밌죠. 하지만 그게 계속되면 어떨까요? 전원생활요? 남편 친구들이 삼겹살을 사들고 올 때마다 텃밭을 나가야 하고 뒷설거지도 해야 합니다. 여름이면 파리 모기가 날아들고 겨울이면 마당가에 꽁꽁 시린 손으로 삼겹살,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꽃구경도 한두 번입니다. 텃밭, 정원, 잡초 모두 여자 몫이죠. 남자분들은 쪼그리고 앉아서 일 잘 못하십니다. 큼지막한 전원주택 생활은 부부의 합이 잘 맞아야 가능합니다. 남편은 집관리, 수도, 보일러 등등 맥가이버가 되어주셔야만 하죠. 손재주가 있어서, 그나마 손재주가 있으셔서 만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전원생활, 시골생활 적응 잘 하시죠. 하지만 아내분들은 머리를 흔들고 아파트로 되돌아 나오시는 경우 많습니다. 소소한 전원생활의 움직임은 모두 여자들의 일거리니까요. 이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 부부가 서로 떨어져 지내게 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은 도시 아파트에서, 한 사람은 시골 마당에서 장작 패면서 지내게 되죠. 이런 전원생활이 부담스럽다고 느끼실 때 이번 체류형 쉼터가 아주 좋죠. 한 번쯤 적응기간이라 생각하며 살아보시는 것. 잘 활용하시면 삶의 질, 우리들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이시게 될 듯 합니다. 자식 다 키운 은퇴를 앞둔 부부나 조용히 나만의 아지트를 원하시는 분들, 10평이면 두 분이 생활하시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들의 작은 별장처럼 이용하시면 되는 것이죠. 저같이 혼자인 사람, 더더군다나 반갑습니다. 1가구 2주택 때문이냐고요? 아닙니다. 저 같은 스타일의 사람은 애초에 큰 평수가 필요 없습니다. 포장 살짝 해서 저는 집 평수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라고 뽀대 있게 말하고 싶지만 능력이 없다는 것이 더 맞는 말일 것입니다. 어쨌든 집이 크면 청소, 정리하는 시간 늘어나야 하고 관리하기 힘듭니다. 시골집이면 아파트보다 손이 훨씬 더 많이 가야 하죠. 그만큼 내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 또 있죠. 우리나라 사계절에 맞추어서 내 몸도 움직여줘야 합니다.
그러나 건강에는 분명 도움이 되겠죠. 저 같은 사람은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도 진심으로 내 아이들을 그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하지만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아무 때나 찾아오는 것 안 좋아합니다. 예고 없이 누군가 불쑥불쑥 찾아오는 것 그닥 달갑지 않습니다. 이곳을 준비할 때 동생과 지인들이 그러더군요. 아니 너는 이왕 짓는 거 좀 더 넓게 지어서 애들이 결혼하고 찾아오면 어쩌고 저쩌고. 싫어. 네,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집이 넓으면 자연스레 손님이 많아지고 머무는 시간 또한 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손님 가시고 나면 그 뒷정리, 청소 다 늙어서 그런 것으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죠.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할 때도 되었습니다. 제가 이상한가요? 할 수 없죠. 자식이 남이냐고요? 다른 사람이냐고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선 내가 편하고 안정감 있는 생활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인생에서 최우선은 나여야 합니다. 내 아이들이 먼저일 필요 없습니다. 살아보니 그렇더군요. 어쨌든 내가 생각한 목적에 맞게 지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번 체류형 쉼터는 특히 캠핑족들에게 달콤한 알사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저기 항상 짐을 싣고 찾아다녀야 했는데 고정 차박지, 캠핑 장소가 생긴다는 것. 생각만 해도 따숩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서 10평이면 웬만한 호텔급입니다. 낮 동안의 생활은 정리된 마당 등 야외에서 대부분 활동하게 되실 것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체류형 쉼터가 농막이나 전원주택 수요를 대부분 흡수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농막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은 정부에서 농막을 농촌체험 쉼터로 인정을 해주든 어떻게 하든 일단 수용을 해줘야만 하죠. 이런 여론, 농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여론 강하죠. 정부에서 그냥 있을 수는 없겠죠. 농막을 수용하는 방법을 찾아서 내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농막이 이미 있지만 숙박은 할 수 없다. 버리고 다시 짓는다? 말이 안 되죠.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죠. 정부에서 적절한 방법 찾아 내놓는 것이 맞습니다. 제 생각이긴 하지만 농막으로 신고된 것이나 가설 건축물이라도 어떠한 요건을 갖추면 체류형 쉼터로 재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옳지 않을까요? 제가 아는 지인은 몇 개월 전에, 그러니까 이 체류형 쉼터 발표되기 약 3개월 전쯤 6평짜리 농막을 짓고 신고했습니다. 나라에서 하는 행정, 그거 기다리다가 죽도 밥도 안 된다고 말이죠. 그런데 두어 달 만에 체류형 쉼터 딱 은퇴했을 때를 생각하면서 적당한 토지를 구입하고 농막을 만들었는데 1년도 아니고 몇 개월 만에 숙박까지 가능한 10평짜리 쉼터를 허용한다. 네, 마음이 찢어지겠죠. 매미 아니겠죠. 속상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기존 농막을 어떻게 쉼터로 재신고할 수 있을까, 변경할 수 있을까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계십니다. 문제는 또 있죠. 이미 6평으로 만든 농막을 어떻게 하면 10평으로 늘릴 수 있을까? 네, 앞으로 이렇게 농지에 10평이면 합법적으로 숙박도 가능하니 농막을 짓느니 조금 더 보태서 쉼터를 짓는 것이 당연히 낫죠. 전원주택은 말 그대로 집을 짓는 것이죠. 저 같은 사람은 집 짓는 것 생각만으로도 머리가 흔들립니다. 흰머리 늘어납니다. 인허가 문제 등등 엄청나게 복잡한 절차, 돈도 많이 들어가야 되죠. 관리는 제쳐두고서라도 말입니다. 사실 쉼터는 전원주택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기존에 농막 만들던 업체들 쉼터 얼마나 잘 만들어내겠습니까? 안락한 방과 주방, 샤워할 수 있는 화장실까지. 나는 365일 친구들 불러다가 파티를 즐길 거야. 전원주택이죠. 나는 오붓하게 그대와 단둘이 즐길 거야. 오두막 별장 쉼터입니다.
에라이 모르겠다. 나는 삽질이나 할란다. 녹막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